교량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과 본토를 잇는 유일한 다리가 태풍의 분노 앞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2만 명이 섬에 갇혔습니다. 식량은 이틀치, 의약품은 바닥났고 임산부 셋이 진통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량을 지은 스페인 건설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험 처리 운운하며 마닐라로 철수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한 구조물인데 말이죠. 절망이 섬을 덮치던 그 순간 태풍을 뚫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는 트럭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육지로 도망칠 때 오히려 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죠. 차량 옆면엔 KOREA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남의 다리를 고치러 온 바보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영국 왕립 토모카케 소속 구조안전 감독관이죠. 20년간 전 세계 교량을 점검하며 살아왔어요. 2023년 9월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저는 교량이 비명 지르는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산호세 대교였어요. 민다나오 본토와 섬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였죠. 길이 1.2km 현수교였습니다. 3년 전 스페인 이베리아 그룹이 완공했어요. 개통식에서 100년을 견딜 다리라고 자랑했죠. 하지만 저는 완공 후 첫 점검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주 케이블 도금 처리가 고르지 않았거든요. 필리핀은 습도 높은 열대기후예요. 방청 처리가 부실하면 부식이 빠릅니다. 보고서를 올렸죠. 케이블 교체 권고했어요. 스페인 측은 과도한 우려라며 무시했습니다. 9월 12일 아침이었어요. 태풍 마리아 경보가 떴습니다. 중심 기압 920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5m. 슈퍼 태풍이었죠. 경로는 정확히 민다나오였습니다. 저는 곧장 현장으로 달렸어요.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교량관리사무소엔 스페인 현장 소장 라몬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대피 명령은 내렸습니까? 라몬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내일 오후나 도착합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섬에 2만 명이 살아요. 지금 대피시켜야 합니다. 라몬이 웃더군요. 톰슨, 자네는 늘 과민 반응이야. 이 다리는 태풍 정도 견뎌요. 저는 밖으로 나가 교량을 살폈습니다. 주 케이블 연결부에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쌍안경으로 보니 미세한 균열들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만지니 붉은 가루가 묻었어요. 산화철이었죠. 다시 사무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라몬을 불렀어요. 당장 보십시오. 케이블이 부식됐어요. 라몬이 귀찮다는 듯 따라 나왔습니다. 케이블을 보더니 말했죠. 표면 녹이에요. 내부는 멀쩡합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케이블은 이중 코팅이에요. 라몬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건 확신이 아니라 안일함이었죠. 섬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24시간 후면 저 평화가 산산조각 날 것 같았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건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밤을 샜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창문으로 보이는 교량이 신경 쓰였습니다. 처음엔 빗소리였어요.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휘익 휘익 하는 소리가 울부짖음으로 바뀌었어요.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오전 6시 풍속계가 초속 40m를 찍었습니다. 교량 케이블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금속이 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죠. 케이블 하나가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흔들리고 있었어요. 라몬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케이블이 위험합니다. 그가 비몽사몽 일어나더니 창밖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본 거였죠. 오전 7시 30분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교량 중앙부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주 케이블 3개 중 하나가 파손된 겁니다. 교량 상판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라몬이 무전기를 잡았어요. 본사에 연락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케이블 파손, 즉각 지원 요청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대답이 들렸어요. 현재 태풍으로 접근 불가, 보험 처리 후 재건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재건이요? 지금 섬에 2만 명이 고립됐어요. 라몬이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본사 방침입니다. 안전상 철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철수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다리예요. 책임이 있잖아요. 라몬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를 펼치더군요.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태풍은 천재지변이에요. 우리 책임 범위 바뀝니다. 오전 10시 스페인 팀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트럭에 실었어요. 서류를 상자에 담았죠. 현장 책임자인 라몬조차 개인 물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교량을 바라봤죠. 한쪽 케이블이 끊어져서 상판이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섬 쪽을 봤습니다. 2만 명이 저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전으로 섬 보건소와 통화했어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식량은 이틀치뿐이었고 병원 의약품은 바닥났죠. 임산부 3명이 조산 징후를 보이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건너와야 하는데 교량이 끊어졌습니다. 라몬에게 다시 달려갔습니다. 임산부들이 위험해요. 최소한 임시 보강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톰슨, 나도 미안해요. 하지만 본사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책임지죠? 오후 1시 스페인 팀 트럭들이 출발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본토 쪽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텅 빈 사무소에 홀로 남았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트럭 소리였죠. 그것도 여러 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섬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붙잡고 보건소와 계속 연락했어요.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이었죠. 마을 이장 페드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톰슨, 슈퍼마켓 식량이 내일 정오면 떨어져요. 2만 명이 굶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분유도 바닥났어요. 더 급한 건 병원이었습니다. 보건소 의사 마리아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당뇨병 환자 인슐린이 떨어졌어요. 고혈압 약도 없고요. 임산부 3명은 이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제왕절개가 필요한데 여기선 불가능해요. 저는 필리핀 정부에 연락했습니다. 헬기 지원을 요청했죠. 돌아온 답은 냉담했어요. 태풍으로 비행 불가, 내일 오후나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면 너무 늦었어요. 임산부들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오후 3시 교량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끊어진 케이블 때문에 하중이 나머지 2 케이블에 집중됐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언제 추가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바람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초속 35m를 오르내렸죠. 빗줄기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시야가 50m도 안 됐습니다. 이런 날씨에 교량을 건너는 건 자살 행위였어요. 섬 쪽을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집들이 보였어요. 창문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죠. 저마다 두려움 속에서 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전기는 아직 들어왔지만 언제 끊어질지 몰랐어요. 무전기에서 페드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톰슨, 주민들이 공황 상태예요. 다리가 완전히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거짓 위로를 할 수도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스페인 팀은 떠났고 정부는 손을 놓았어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불빛들이 하나 둘 켜졌어요. 2만 개의 불빛이었죠. 2만 명의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주저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스페인 팀이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트럭들이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었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세 대, 네 대, 다섯 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었죠. 뒤에는 크레인을 실은 트레일러도 보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가 이 태풍 속에서 교량 쪽으로 온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지금은 모두가 이곳에서 멀어지려고 필사적일 때였죠. 트럭들이 사무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빗물이 헤드라이트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졌어요. 그 불빛 사이로 트럭 옆면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선명한 붉은 글자였죠. KUREA BRIDG CONSTRUCTION. 한국이라고요? 저는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필리핀 민다나오에 한국 사람들이 왜 있는 거죠?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반년 전 이 근처에서 작은 교량 공사를 하던 팀이 있었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뛰어내렸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죠. 작업복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오더니 물었어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분명했습니다. 여기 책임자 누구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스페인 팀은 떠났어요. 지금은 저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교량 쪽을 바라보더니 말했죠. 케이블 몇 개 끊어졌어요? 하나요. 나머지 둘도 위험합니다. 시간 얼마나 있어요? 모르겠어요.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지. 남자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전원 하차. 장비 내려. 72시간 작전이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유를요. 트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명, 20명, 30명. 전부 한국인들이었어요. 나이는 다양했습니다. 20대 젊은이도 있었고 60대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단단하고 결연했어요. 남자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빗물에 젖어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박철수, 한국교량건설 현장 소장.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임스 톰슨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긴 위험해요. 케이블이 언제 또 끊어질지 몰라요. 박 소장이 씩 웃었습니다. 위험한 거 알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 왜 옵니까? 이건 당신들 계약도 아니잖아요. 박 소장이 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사람 몇 명 있어요? 2만 명입니다. 그 중에 임산부도 있고요.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가야죠. 우리는 하청이지만 사람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영웅적이지도 않았고 거창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 소장이 팀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간단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했지만 제스처로 대충 이해할 수 있었죠.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도면을 펼쳤어요. 스페인이 남기고 간 설계도였습니다. 박 소장이 도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구조가 이상해요. 케이블 간격이 왜 이래?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대답했죠. 비용 절감 아닐까요? 원래 4개 쓸 걸 3개로 줄인 것 같은데요. 박 소장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터지지. 그는 도면에 뭔가를 그려 넣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종이를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짚으며 설명했죠. 여기 보강제 넣고요. 케이블은 교체 말고 추가로 2줄 더 쳐요. 임시지만 버틸 겁니다.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소장님, 스페인 방식이랑 완전히 다른데요? 박 소장이 웃었습니다. 우리 방식이에요. 한국식.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스페인 설계를 무시하는 겁니까? 박 소장이 저를 돌아봤어요. 무시 아니에요. 수정이죠. 저 설계는 평상시용이에요. 지금은 전쟁이에요.
전쟁에선 교과서 버리고 현장 감각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유럽 기준으로 교육받았어요. 매뉴얼을 신봉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매뉴얼보다 경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작업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크레인 2대가 교량 중앙부로 이동했어요. 트럭에서 강철 케이블 뭉치들이 내려졌죠. 직경 10cm짜리 케이블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설명했어요. 이걸로 끊어진 케이블 양쪽을 묶어요. 하중을 분산시키는 거죠.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스페인 매뉴얼엔 케이블 파손 시 전면 교체라고 나와 있어요. 박 소장이 빗물을 털어내며 말했죠. 톰슨 씨, 지금 교체할 시간 있어요? 임산부들 기다려줄까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론적으로 완벽한 방법보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방법이 필요했죠. 오후 6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 소장이 선두에 섰어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교량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거셌어요.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작업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케이블을 어깨에 메고 올라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저들은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님, 풍속 초속 38m입니다. 작업 중단해야 합니다. 박 소장이 대답했죠. 바람 더 세지기 전에 끝내야 돼. 계속해. 저는 박 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톰슨 씨, 저기 섬에 임산부 3명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 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리 딸도 임신 중이에요.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일이죠. 만약 내 딸이 저 섬에 있다면 누군가 이렇게 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절실함이 있었어요. 계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눈이었죠. 박 소장이 돌아서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집중, 72시간 작전 시작한다. 우리가 버티면 2만 명이 산다. 시작. 밤 10시, 작업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투광등만이 교량을 비추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불빛을 가로질렀습니다. 마치 하얀 창들이 쏟아지는 것 같았죠. 박 소장이 교량 상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30m였어요. 발밑으론 검은 바닷물이 일렁이고 있었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평지를 걷듯 움직였어요. 크레인이 강철 케이블을 들어올렸습니다. 무게 500kg짜리였죠. 바람에 케이블이 흔들렸어요. 박 소장이 손을 뻗어 잡았습니다. 장갑 낀 손이 미끄러졌지만 다시 움켜쥐었죠.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소장님, 각도 조정 필요합니다. 3도 더 왼쪽으로요. 박 소장이 신호를 보냈어요. 크레인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케이블이 정확한 위치에 내려왔죠. 젊은 작업자가 볼트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동 렌치 소리가 바람 소리를 뚫고 들렸어요. 1개, 2개, 3개. 총 24개의 볼트를 조여야 했습니다. 저는 아래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들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었죠.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죽음이었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블 보강이 끝났어요. 박 소장이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온통 빗물 범벅이었죠. 숨이 거칠었어요.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올라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그때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작업자 한 명이 미끄러졌습니다. 안전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죠. 몸이 허공에 매달렸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m 아래는 바다였어요. 떨어지면 살 수 없었죠.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김대리 떨어졌어요. 로프 잡아요. 박 소장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자기 안전줄을 기둥에 고정하고 매달린 작업자에게 손을 뻗었어요. 한 손으로 기둥을 잡고 다른 손으로 동료를 끌어올렸죠.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박 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당겼어요. 옆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달려와 함께 잡아당겼죠.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작업자가 상판 위로 올라왔어요.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소장이 그의 등을 두드렸어요. 괜찮아. 작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박 소장이 웃었어요. 미안은 무슨. 살아있으면 됐지.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집중. 사고 났다고 멈추면 안 돼. 김 대리는 쉬고 나머지는 계속한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방금 죽을 뻔한 상황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작업을 중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동료가 추락할 뻔했는데도 계속 일했습니다. 새벽 4시 두 번째 케이블 보강이 완료됐습니다. 박 소장이 구조를 확인했어요. 손으로 케이블을 흔들어 봤습니다. 단단했어요. 삐걱거리던 소리가 줄어들었죠. 무전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님, 스페인 본사에서 전화 왔어요. 박 소장이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따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당신들 무슨 권한으로 우리 구조물을 건드리는 거요? 무자격 작업이요. 당장 중단하시오. 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거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스페인 측이 소리쳤어요. 만약 사고 나면 책임 못 져요. 법적 조치 취하겠소. 박 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송이든 뭐든 거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 살리는 중이에요. 끊고 일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괜찮습니까? 정말 소송당할 수도 있어요. 박 소장이 웃었습니다. 소송은 살아서 당하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없죠.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수평선을 물들였어요. 세 번째 케이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보강이었죠. 작업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쉬자고 하지 않았어요. 박 소장이 선두에서 계속 일했기 때문이죠. 오전 6시 마지막 볼트가 조여졌습니다. 박 소장이 케이블을 다시 확인했어요. 손으로 두드려보고 귀를 갖다 댔습니다.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1차 보강 완료. 이제 테스트한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버틸까요? 한국식 방법이 통할까요? 박 소장이 트럭 한 대를 불렀어요. 천천히 교량 위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바퀴가 교량 상판에 닿았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죠. 트럭이 10m 진행했습니다. 20m, 30m. 교량은 버티고 있었어요. 흔들림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됐어. 통과. 오전 8시, 우리는 잠깐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보강이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어요. 이번 케이블에서 이상한 소리 나요. 박 소장이 즉시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교량 중앙부를 확인했죠. 제 옆에서도 보였어요. 이번 케이블 연결부에서 가느다란 금속 가루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이 삐걱거리며 비틀리고 있었죠. 밤새 작업하는 동안 추가 하중을 받아서 손상된 겁니다. 박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예상 못했어요. 1번 케이블만 끊어진 줄 알았는데 2번도 내부 손상이 있었던 거죠. 스페인 팀이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소장님, 이 속도면 3시간 안에 2번도 끊어집니다. 그럼 3번 케이블 하나로는 못 버텨요. 교량 전체가 무너져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3시간이요? 너무 짧았어요. 추가 보강을 하려면 최소 6시간은 필요했죠. 박 소장이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필리핀 정부였어요.
교통부 장관이 직접 전화했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한국팀 듣고 있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당신들 작업이 무허가요. 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긴급 상황이었어요. 허가 받을 시간 없었습니다. 장관이 말을 끊었어요. 스페인 측에서 정식 항해 들어왔소. 당신들이 구조물 훼손했다고 하더군. 즉각 작업 중단하시오. 박 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교량 무너져요. 2만 명이 위험합니다. 장관이 냉정하게 말했죠. 그건 스페인 책임이요. 우리는 법적 문제를 피해야 하오. 작업 중단 명령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소장이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모양이지. 작업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정부 명령이면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박 소장이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얼굴마다 고민이 가득했어요. 한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불법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요?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우리 회사가 입찰 제재 받을 수도 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박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계속할 거야.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들은 지금 철수해도 돼. 아무도 뭐라 안 해. 가족도 있고 앞길도 있잖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웃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반장이었죠. 소장님 혼자 두고 가면 우리가 사람인가요? 다른 작업자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남아요.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젊은 엔지니어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요. 제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고 싶어요. 한 명, 두 명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전원이었어요.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2번 케이블로 집합. 3시간 안에 끝낸다. 움직여.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법도 정부도 회사도 아닌 오직 양심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산하면 도망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았죠.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더 빨라졌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케이블이 올라갔죠.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오전 10시, 이번 케이블 보강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습니다. 2대가 들어왔죠.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박 소장에게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작업 중단 명령 받았습니까? 계속하시면 강제 해산 조치합니다. 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30분만요. 30분이면 끝나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이요. 박 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 케이블 지금 끊어지면 2만 명 죽어요. 경찰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죠. 그도 사람이었어요. 마음은 있었지만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이에요. 제가 무전기를 받았죠. 페드로였습니다. 톰슨, 우리 주민 2,000명이 교량 앞에 모였어요. 한국팀 응원하러 왔어요. 저는 교량 반대편을 봤습니다. 섬 쪽 끝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한국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관도 그걸 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죠. 30분 드리죠. 그 안에 끝내세요. 박 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1시 30분 마지막 볼트가 조여졌습니다. 박 소장이 케이블을 점검했어요. 손으로 두드리고 귀를 갖다 댔습니다. 진동을 느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작업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박 소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테스트였습니다. 과연 차량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요? 계산상으론 가능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계산과 달랐습니다. 하중이 실리는 순간 예상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었죠. 저는 섬 보건소에 연락했습니다. 마리아 의사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톰슨, 임산부 한 명이 출혈 시작했어요. 30분 안에 본토 병원 가야 해요. 안 그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안 그럼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하다는 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분이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박 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임산부가 위독해요. 지금 당장 건너보내야 해요. 박 소장이 교량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테스트도 안 했는데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고민하는지요. 만약 교량이 무너지면 구급차와 임산부가 모두 바다에 빠집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산모가 죽어요. 선택의 순간이었죠. 박 소장이 결단했습니다. 구급차 준비시켜요. 내가 먼저 건너가 볼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직접 가시겠다고요? 너무 위험해요. 박 소장이 웃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테스트해야죠. 그는 트럭에 올라탔어요. 엔진을 걸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모였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들이었죠. 한 작업자가 외쳤습니다. 소장님, 제가 갈게요. 박 소장이 손을 흔들었어요. 너희는 가족 있잖아. 나는 늙었어.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교량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퀴가 상판에 닿는 순간 삐걱 소리가 났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케이블이 팽팽하게 당겨졌죠. 트럭이 10m 진행했습니다. 교량이 흔들렸어요. 좌우로 약 30cm 정도요. 정상 범위였지만 보기엔 아찔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20m, 30m. 박 소장의 트럭이 계속 나아갔습니다. 교량 중앙부에 도달했어요.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죠. 하중이 최대로 실리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뚝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케이블 한 가닥이 끊어진 소리였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교량이 더 크게 흔들렸어요. 박 소장의 트럭이 멈췄습니다. 무전기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케이블 한 가닥 끊어졌어. 근데 괜찮아. 나머지가 버티고 있어. 계속 간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40m, 50m, 60m. 마침내 트럭이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섬 쪽이었어요. 박 소장이 트럭에서 내렸어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통과했어. 구급차 보내. 섬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박 소장을 둘러싸고 울었어요. 손을 잡고 고맙다고 연신 말했죠. 하지만 박 소장은 서두르라고 손짓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구급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임산부 3명을 태웠어요. 의료진도 함께 탔죠. 첫 번째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량을 건너야 했어요. 이번엔 생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교량에 올랐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였죠. 교량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구급차가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중앙부를 지날 때 또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구급차가 본토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무사히 건넜어요. 임산부들이 본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박 소장이 다시 트럭을 몰고 돌아왔습니다. 본토 쪽으로요. 내려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었죠.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사람들 건너와도 돼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소장이 손을 빼며 말했어요.
감사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은 사람들 대피시켜요. 섬 주민들이 줄지어 교량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 아이들, 임산부들. 한 명, 두 명 천천히 걸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죠. 2,000명이 건넜습니다. 교량은 버텼어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든 보강제가 2만 명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죠.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적을 목격했다고. 태풍이 완전히 지나간 건 이틀 뒤였습니다.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어요. 파란색이 눈부셨죠.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폭풍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교량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한국 팀이 보강한 케이블들이 여전히 단단했어요. 72시간 동안 2만 명을 지탱했던 구조물이었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강철이 느껴졌어요. 오전 9시 스페인 팀이 돌아왔습니다. 라몬이 선두였어요. 그의 얼굴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톰슨, 미안하오. 우리가 비겁했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라몬이 박 소장을 찾았어요. 박 소장은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케이블을 싣고 있었죠. 라몬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하오. 당신들이 우리 명예를 지켜줬소. 박 소장이 장갑을 벗고 악수했어요. 명예는 당신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했을 뿐이에요. 라몬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요? 우리 회사가 보상하겠소. 박 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원래 하던 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보상도 명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오전 11시 필리핀 정부 관료들이 도착했습니다. 교통부 장관도 왔어요. 사진 기자들이 따라왔죠. 장관이 박 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한국 팀에게 감사드리오. 당신들은 영웅이오. 박 소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웅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건설 노동자예요. 장관이 웃으며 말했죠. 훈장을 수여하고 싶소. 박 소장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훈장보다 저 교량 제대로 고쳐주세요. 스페인 방식 말고 안전하게요. 그 말에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오후 2시 한국팀이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트럭에 장비가 모두 실렸어요. 작업자들이 하나 둘 차에 올랐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죠. 섬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백 명이 왔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음식을 들고 있었죠. 페드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구했다고요. 박 소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다리 조심히 건너세요. 임산부 3명도 왔습니다. 병원에서 무사히 출산하고 퇴원한 거였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죠. 한 산모가 박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철수라고 지었어요. 당신 이름이에요. 박 소장이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손사래를 쳤죠.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산모는 고집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처럼 자랐으면 좋겠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사람과 생명을 받은 사람. 그들 사이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오후 3시 트럭들이 출발했습니다. 주민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박 소장이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답했죠. 트럭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져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72시간 동안 2만 명을 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영웅 대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떠났죠.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런던 본부에 제출할 문서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산호세 대교 긴급 상황 보고서. 스페인 이베리아 그룹의 부실 시공 확인. 케이블 방청 처리 미흡으로 조기 부식 발생. 긴급 상황 시 현장 이탈로 책임 방기.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숫자와 규정만 있었죠. 진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개인 소견을 추가했어요. 본 조사관은 20년간 수많은 구조물을 점검했습니다. 유럽의 정교한 설계도 봤고 미국의 거대한 교량도 봤어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한국 팀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이었어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설계도 살 수 있고 장비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태풍 속에서 남의 다리를 고치는 용기는 살 수 없습니다. 법적 책임도 없고 계약서에도 없는데 목숨 걸고 일하는 정신은 돈으로 못 사요. 만약 제 조국 영국의 중요한 구조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인을 부를 겁니다. 그들은 구조물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무너진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6개월 뒤였습니다. 산호세 대교가 정식으로 재개통됐어요. 새 케이블로 교체됐죠. 개통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 박 소장도 있었어요. 교량 입구에 작은 동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2023년 9월 태풍 마리아 당시 이 교량을 구한 한국교량건설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박 소장이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민망하네요. 저는 말했어요. 마땅한 거예요. 역사에 남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박 소장이 교량을 바라봤습니다. 차들이 건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게 보람이에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는 거요.